김창현입니다. 얼마 전에 택배 요금이 올랐습니다. 이 시간에는 택배 요금 인상에 대한 택배 노동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특위 위원장 모셨습니다. 김진숙 서울노동자민중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환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진경호 전국택배연대 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남희정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진일 교육선정국장, 서준원 조직국장, 유소영 총무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진일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교육선정국장의 사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자회견 최근에 CJ에 대한 통운이 택배요금을 인상했고 여기에 대한 택배 노동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을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택배 물동량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은 평균 100원씩 인상하며 가격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택배산업 정상화의 측면에서 이를 환영하고 각 택배사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도 택배산업의 기형적, 비정상적 구조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택배요금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택배산업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산업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요금의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서 택배사는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택배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 피해의 종착점은 소비자의 고객 불만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택배요금 정상화로 산업의 안정과 서비스 질,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택배사 구성원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정상적 저단가 경쟁으로 인한 택배 노동자와 택배 산업의 어려움은 관련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서비스 질 개선, 노동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각 택배사들은 정상화 과정에 회사의 택배요금 시스템에 따라 구성원의 피해가 가지 않는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칫 구조조정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CJ 대한통운은 이번 발표와 더불어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노동환경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택배요금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렇게 택배사들이 택배요금 인상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오히려 초소형 택배 요금을 인하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우리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진경호 본부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정사업본부가 민간에게 위탁한 우체국 위탁 택배 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경호라고 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날 이곳 국회에서 우정사업본부 정책 담당자들과 우리 노조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편 정책과장이 올해부터 우체국 택배 요금을 실제로 지금 2kg 미만 가로 세로 높이 앞 40cm 이하를 초소형 택배라고 우체국 택배는 부르고 있는데 이 초소형 택배에 대해서 2018년도 평균 단가가 1,808원이었는데 이를 올해부터는 1,500원대로 대폭 낮춰서
본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재정적자를 일부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금 앞서 밝혔듯이 CJ택배나 로젠택배를 필두로 해서 민간 택배사들이 지금까지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택배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져 왔던 것들을 극복하고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는 전향적인 방침을 내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저가 출혈 경쟁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시대 역행적 방침의 다름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얘기하는 주요 근거는 이렇게 해서 집배원들, 위탁 택배원들에게는 이 초소형 택배를 넘기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집배원들에게 이 물량을 전부 넘겨서 이들은 이제 월급제이기 때문에 추가 경비 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자 일부 해소를 기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지금 재작년부터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집배원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여튼 무작위적으로 CJ는 단가를 올리고 우체국 택배는 무려 거의 한 15% 정도 단가를 하락해서 저가 수주 경쟁에 나서게 된다면 이 물량이 결국 다 집배원에게 이관되어지고 집배원들의 장시간 과로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우체국 위탁택배 노조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상식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 택배사들의 이런 택배요금 인상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택배 단가를 인상해서 영업수익을 개선하는 이런 숙명항해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우정본부 사업방침의 철회를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현재 지금 택배 산업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통해서 택배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배 요금 인상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우리 서울노동자민중당 김진숙 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노동자민중당 위원장 김진숙입니다. 앞서 이야기들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 택배 산업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 택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간 속에서 택배 요금은 오히려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역시도 적었고 택배 기사님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가장 크게 고통받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택배 산업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택배 노동자는 법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 이행 등 모든 택배 회사의 택배 요금이 정상화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택배 요금 인상을 위해서 2017년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통해 택배 요금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요금 신고제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지불하는 택배 요금과 실제 택배 회사에 지불되는 택배 요금이 차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 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 요금 전부가 택배 회사에 지급되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에게 돌아갈 배송 수수료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취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에 버금가는 국민 서비스로 발돋움하는 택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모든 택배 회사들이 택배 요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요금 신고제가 업계 반대와 제도 미비로 시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택배요금 신고제를 발표했던 취지에 걸맞는 택배요금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요금이 정상화되어서 택배 노동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연맹 이경옥 비정규 특위위원장님 모시고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택배요금 인상에 대한 택배 노동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모든 택배사에게 택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 이행 등 택배요금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을 필두로 택배요금 정상화로 접어들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택배시장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지만 택배요금은 매년 하락해왔다. 이로 인해 택배회사 영업이익률도 하락했고 배송건당 수수료도 하락하며 택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야 했다. 그렇기에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이번 택배요금 인상이 왜곡된 택배산업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이 흐름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택배기사들과 택배사들과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택배사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요금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 로젠택배는 내부적으로 택배요금 10% 인상 방침을 정했고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역시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택배의 요금을 1,8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택배요금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 이행 등 모든 택배회사의 택배요금이 정상화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택배요금 인상을 위해 2017년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통해 택배요금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었지만 택배요금 신고제가 업계의 반대와 제도 미비로 시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택배산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으로 공공재에 버금가는 국민 서비스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는 택배 서비스 향상과 택배 노동자 권익 실현을 위해 처음 택배요금 신고제를 발표했던 취지에 걸맞는 택배요금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택배사들이 대형 화주들과 3PL 업체들을 상대로 단가 인상에 적극 나서야 실질적인 택배요금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 CJ 대한통운은 소속 대리점들을 상대로 업체별 단가 인상 기준을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괄 인상된 단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반면 3PL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본사와 계약한 대형 화주들에 대해서 또한 적용 시점을 달리하고 있다. 그 결과 택배요금 인상으로 인한 위험을 오직 일선 대리점과 기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온라인 업체들이 대리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다른 택배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3PL 업체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택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한 근본 원인은 각 택배사들이 저단가 출혈 경쟁과 3PL 업체들이 공격적 저단가 영업에 있음을 상기하여 볼 때 본사가 홈쇼핑과 같은 대형 화주들과 3PL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와 각 택배사들은 택배요금 인상이 배송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택배요금의 33%를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로젠 택배처럼 택배요금 인상이 배송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택배사들은 배송 수수료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하며 국토부는 택배요금 인상이 일선 택배기사들이 수수료 인상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택배요금 인상이 택배산업 내곡을 바로잡고 생활물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택배사들이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주시할 것이다. 2019년 3월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택배요금 인상이 택배 배송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회견 또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